안녕하세요. 표감록 강좌 형태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16칙 해볼까요? 마음 수행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강의 형태를 통한 정보 전달로는 거의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이 또 그러기 때문에 해야죠. 그래서 해보도록 합니다. 병합록 제16칙 배경 설명 기타 뭐 어떤 뭐 스님들에 대한 그 행적 또는 뭐 연역 이런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합니다. 다 생략을 하고 오로지 화두를 어떻게 타파해 나갈 것인가, 지금 당장 자기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자기 의식의 작용을 경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설명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저의 말을 통해서 안내자의 설명을 통해서, 안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이 순간 돌이켜보는 일,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경험하는 건데요. 자기 마음의 작동의 원리 또는 작동의 특성,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대상을 감지했을 때 점검해내지 않으면, 그 힘이 없으면 깨달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강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이 화두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목적이 절대 없습니다. 설명을 위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깨닫는 대로 사용하라니 말이죠. 벽암록 제16칙 경청줄탁, 제목은 이렇습니다.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스님이 경천선사께 물었습니다.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줄탁동시 이런 말 들어봤죠? 줄탁동시. 줄탁동시가 뭐예요? 그 병아리가 부화될 때 그 병아리 계란 안에, 뭐 옛날에는 뭐 다갈다갈 이렇게도 불렀어요. 계란을. 계란은 한문이고 닭알은 순수 한국말이죠. 닭이란 말. 그리고 닭의 알맹이. 뭐 어원이 다 같은데 의미가. 우리에게는 이제 얼이 있죠. 얼 빠진 놈. 정신 나간 사람을 보고 얼 빠진 놈 그러고, 얼이 뭐 민족의 핵심이란 얘기죠. 본질. 알맹이. 무슨 뭐 과일도 알맹이가 본질이죠. 씨. 그 알이죠. 그 알. 그게 이제 알이 바깥으로, 깔맹이가 바깥으로 표현되면 알이라고 하는 것이고, 안쪽에 그대로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형이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알맹이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이제 형이 상학적,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신, 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줄탁동시를 의미하는 건데, 부화되기 위해서 안에 있는 병아리는 이제 안쪽에서 부리로 이렇게 저렇게 쪼아대고, 애민이는 바깥에서 이렇게 딱 쪼아댔을 때 병아리 부리와 엄마 부리가 서로 안압박이 딱 맞았을 때 이제 깨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뭐 그런 일도 있었나 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선가에서 또는 마음수행 또는 깨닫는 데서 그런 이제
닭이 부화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에 이제 일자무식도 마음 수행하고 또 이런 수행하는 이 텍스트를 말들을 자기 일상에서 익숙한 것을 비유함으로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화 이렇게 비유를 일상에서 한 것 같아요. 부처님도 그렇게 비유를 했죠.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제 학인 그래 이제 자기를 뭐 좀 낮추어서 말하는 거고 이제 이게 줄탁.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청사 그러면 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스승을 의미하겠죠. 그럼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가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줄질을 하고 있다. 안에서 이제 껍질을 깨려고 부리로 콩콩콩 찌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곳만 이렇게 조사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쪼겠죠. 하여튼 줄질을 하고 있는데 스승께서는 탁 바깥에서 이렇게 딱 깨주어라 부리로. 왜냐면 이제 결혼 안에 있는 병아리는 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는 그 아래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그 국한된 아주 답답한 공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요 정도 고개 이렇게 부리를 돌려가면서 쪼고 뭐 이 정도. 그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 상황을 모르는 것이고 어느 부위를 두드려야 이게 제일 약해서 거기가 이제 껍질이 깨지는 거를 이제 안에 있는 병아리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바깥에 이제 어미 닭이 이렇게 보면 다 알잖아요. 이쪽 부위를 깨면은 깨지겠네 또는 저렇게 부위를 이렇게 쪼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쪼고 있구나. 그럼 내가 바깥에서 탁 같이만 대주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탁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미닭은 다 안다는 거죠. 아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의미예요. 스승께서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줄 탁지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천선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야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야 환득활야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의문문인데 살 수 있겠어? 살 수 없잖아.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야 살 수 없잖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제자가 만약 살지 못한다면 자기를 의미하겠죠. 만약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겠지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이 화두참구를 어떻게 하느냐의 이제 방법론에 관한 건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큰 스님들이 제시하는 형태는 지금 하기가 힘들다. 그 전에 중생들이 잘하는 게 이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잔머리로 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잔머리 잘 굴리는 것을 이제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뭐 좋은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풍토가 정보화 시대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스승님한테 이제 뭐 약간 협박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제가 살지 못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겠지요. 그러면 이거는 스승 탓입니다. 제자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스승이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스승 수준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난다.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제 스승을 이제 은근히 협박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분석하지 말아라. 큰 스님들이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 뭐 아주 그 유의사항으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알고 나름대로는 이제 받아들이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그 아르마리, 분별식 또는 잔머리 굴리는 거를 무조건 굴리지 말아라. 그것을 떠나 있는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가르침인데 그 형태로는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힘들다. 지금 정보화 시대 현대화된 정서에서는 이 잔머리 안 굴리면은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시대에 뒤처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 살았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았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지내다가도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이 친구를 내가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한다.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강박관념으로 살게 한 게 현대인들의 그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또 살아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또 그렇게 길러냈고요. 그런 정서에 이미 물들어 있는 무의식에 깔려버렸죠. 그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 그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첫째 방어기제가 일어납니다. 방어기제. 그 말을, 그 가르침을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구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머리에서 정리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선을 무조건 모를 뿐 해서 그냥 이거 하나로만 주문해 오듯이 어째서 그런 거라든지 모를 뿐 또 간시걸 이런 그 주문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주문하듯이 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현대인에게는 힘들다. 일단 관심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게 현대인들은 오로지 머리 분별의식, 좀 속된 말로 하면 잔머리 굴리는 거에 익숙해 있고 최대한 발전돼 있으니까 그런 의식 습성을 좀 사용하자. 잘 사용해 보자. 무조건 버리라고 하면 안 버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 버리라면 안 버립니다. 그럼 버리지 않으려면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화두에도 나오죠. 조주스님의 방아착에 상반돼서 대비돼서 말하는 게 이제 착득건데 끽다거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방아착이 아니고 끽다거 조주스님의 끽다거 화두와 같이 이제 병립해서 나오는 게 착득거예요. 착득거. 차나 한잔하고 가게 내가 지금 착각을 또 하고 있네요. 방아착이 맞네요. 방아착이. 조주스님이 차 잘하니까 끽다거 쪽으로만 갔는데 저도 이제 이게 말을 일부러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돈이 와요. 빨리 지금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저도 빨리 멘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요. 방아착을 하라 그러니까 다 내려놨는데 무엇을 또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항하는 거죠. 돌을 구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저항하니까 그래 그럼 다 내려놨어? 그러면 다시 짊어지고 가. 그게 이제 착득거입니다. 착득거. 그와 마찬가지죠. 중생들이 본인들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땡기려고만 하면은 저항하죠. 그러면 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반작용의 힘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방금 전에 저항했던 또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옛날에 놀이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손바닥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놀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똑똑한 사람은 서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은 콱 밀어가지고 힘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기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또 똑똑하면은 미는 척하면서 다시 이렇게 손을 뒤로 하면은 그 상대가 자기 힘에 밀려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뭐 이런 그 어떤 약간 지혜로운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역이용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상대를 밀어내려고 하면은 상대도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미니까 나한테 오려는 힘을 쓰는 거고, 상대를 내 앞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뒤로 가는 힘을 내는 거죠. 서로 상반된 힘을 내는 거죠. 그와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방아착과 착득건데, 그렇게 제시를 하면 다 내려놓으라고 해놓고 지금은 다시 가져가라 그래? 그러면 뭘 또 가져가라는 거야? 또 뭘 내려놓으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엇을 내려놓느냐를 가져가려니까 챙겨야 되려니까 자기가 내려놓은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등명이고 회광반조인 거죠. 억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생에게는 무슨 심리가 계속 있었냐면 자기 거를 본질적으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얻으려는 욕구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것인 거죠.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주선사는 그 본질적으로 본인의 심리작용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또 스스로 보게 하려는 그게 이제 낙처죠. 말의 낙처가 그쪽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선사들은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화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요. 그래서 이 화두를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또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얼마든지 분별 의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봐라. 추측을 하고 문제가 없다. 열심히 분별을 하게 놔둬라. 또는 분별을 하는 것을 오히려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그것에 한계가 오면 중생은 항상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그 이상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하는 것이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생각하거나 다시 이제 원위치로 가려는 그런 심리를 갖고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중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중생은 그 껍질을 한계를 벗어나는 일을 한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껍질을 깬다면은 그거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와 같은 형태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이 분석하지 말라고 해도 분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분석을 열심히 하되 결국은 자기 한계를 그 분석하는 그 분석력의 한계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까지 다다른 다음에 가능하면 그 한계의 벽을 깨는 일까지도 한번 해보시라. 그래야 사실은 이 화두가 이제 시원하게 확 풀리거든요. 전부 그 한계에 부딪혀서 깨야만이.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다시 참고를 할게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경청선사에게 물었어요. 제가 껍질을 깨려고 합니다. 스승께서는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줄탁동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천선사가 그래 깨줄게 아니면 이건 네가 깨라 라든지 못 가겠다 이런 대답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생뚱맞죠. 당신이 옆에서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깨주기만 하면 주둥이를 잘 이렇게 대주면 이제 어미닭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그 순간 탁 결함이 그 껍질이 깨지어서 깰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해준다고 해서 깨지지도 않고, 아니 또는 깨졌다고 해도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는 건 문제가 아니고 그 껍질을 깨고 나서 살아 있어야지 그게 깨는 거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잖아요. 어, 껍질이 깨졌는데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으면 그건 깨나 마나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못 살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추측을 해내야 되느냐? 벌써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의정심이 생기잖아, 의정심. 그래서야 살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 스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만약 제가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겠지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그랬죠? 협박한 거다, 협박. 협박.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저 스승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내가 죽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을 산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반론을 하니까는 이런 한심한 놈 또는 이런 멍청한 놈, 이렇게 뭐 이제 꾸짖는 또는 욕을 한 거죠. 비난을 한 거죠, 이게. 그럼 이게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욕을 왜 했을까요? 비난을 왜 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추측을 해보세요. 제가 또 어쨌든 답을 얘기를 해줘야지 되죠.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 합니다. 이 말에는 벌써 상당한 아만과 교만심이 있죠. 여러분 추측해냈나요?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미 나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뭐 내가 깨우칠 수 있는 건 다 깨우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승이 볼 때는 택도 없다. 너 지금 계란 껍질을 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깨를 시기가 왔더라도 그걸 깨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네 안에 스스로 너 안을 깨트리는, 너 안의 한계를 깨트리는 그 일을 하고 외부의 껍질을 깨든지 말든지 해야만이 바깥에 나오더라도 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너 껍질 깰 시기가 됐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3년 동안 졸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3년이 지났으니까 나 졸업하고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뭐 이런다고 그래서 뭐 사회에 성공하고 살아남을 확률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는 벌써 이런 요구를 하는 자체가 너 스스로가 교만해 있고 너 스스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껍질을 깨고 나가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스승께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는 이 경천선사는 본인의 지금 교만심 또는 의식 상태를 돌이키게끔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야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겸손한 하심하는 제자 같으면, 수행자 같으면, 내가 지금 나가도 살 수가 없어? 나는 다 준비된 줄 알았더니 부족한가 보구나. 뭐가 부족하지? 하고 자기를 다시 회광반조, 돌이키는 거죠. 자신을 조견하는 거죠. 오온을 조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줄탁동시할 때 이 줄이 껍질을 바깥으로 이렇게 부리로 깨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선가의 마음수행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자기 이게 부리로 바깥을 싸고 있는 껍질을 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하라는 그런 선가의 말인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겠지요. 이게 이제 스승을 탓하는 거예요, 스승을.
요즘 다 그렇죠. 뭐 선지식이 없다. 뭐 제대로 뭐 수행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합니다. 선지식이 정해진 선지식을 찾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또 맞을 수 있어요. 본인이 정해놓은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 선지식이 없다. 뭐 없겠죠. 뭐 자기 안목에 맞는 선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안목에 맞는 선지식이 만약에 있더라 그래도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기 틀 안에 들어온 선지식인데 자기 틀을 하나도 깰 수가 없잖아요. 선지식을 왜 찾습니까? 내 틀을 깨려고 찾는 건데 내가 정해놓은 선지식이 있어요. 아, 저게 바로 내가 찾던 선지식이야라고 딱 하고 그 선지식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스승으로. 그러면 자기가 만든 틀이잖아요. 선지식이란 틀. 그 선지식이란 틀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선지식은 틀을 깨줄 수 있는 선지식이 아니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러분은 또 이게 말장난이라고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안에 들어온 선지식은 그건 선지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 틀을 깨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선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경천선사가 이런 한심한 놈하고 이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 겁니다.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거죠. 너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교만심 같은 거는 자기 스스로가 또 못 돌이키죠. 왜냐하면 자극이 없잖아요. 내가 교만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마음의 현상, 생각의 현상은 잘 알아차림이 안 돼요. 자극이 약하니까. 여러분 그냥 무엇을 이렇게 상상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미지 상상하는 거는 에너지가 생각 에너지의 힘은 약해요. 근데 그게 감정 에너지로 바뀌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분노가 확 일어나 보세요.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잖아요. 몸에서. 그럼 심장박동수가 달라지고 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몸에서 자극이 일어나니까 알아차림하기가 쉽죠. 네, 그렇게 선지식은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현상, 이런 이미지 현상, 이런 생각 에너지는 자극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자극이 강해야 알아차림이 그나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알아차림이 잘 안 되죠. 제가 지금 선지식 이 화두의 사실은 구성 핵심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극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언어나 또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이제 뭐 방망이질 그리고 뭐 하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거를 선지식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그냥 대답으로만 자연스럽게 논리로서 자극이 일어나게 하고 또는 강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극이 약하니까 못 알아차리는 거야. 스스로가 돌이킴을 못하는 거죠. 알아차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을 자극시키는 방망이질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꽉 지르는 거. 초기 경전에 대념처경 사념처 수행법도 순서적으로 보십시오. 신수, 신법, 념처 이렇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네 가지 다 요소가 있잖아요. 알아차림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순서. 신, 몸뚱이, 작용, 몸뚱이 이런 거 알아차림하기 쉽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알아차림하기 좀 어려운 게 느낌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한 느낌 요런 거는 몸뚱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알아차림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몸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느낌보다 조금 더 알아차림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심념처. 그러니까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마음의 작용, 생각의 작용, 의식의 작용은 또 알아차림하기 더 힘들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네 가지 단계가 마지막이 법념처입니다. 심념처, 마음의 작용도 제대로 알아차림하는 근육이 없고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수행자가 무슨 법념처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법념처까지 저는 설명을 안 합니다. 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전혀 안 됐는데 그거
산수도 안 되는데 고등수학을 가르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을, 경험도 없는 사람을 고등수학을, 함수를 가르쳐 준다. 열심히 설명한다. 그럼 그 선생님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 선전하려고 그 고등수학을 설명하는 거지, 정말로 그 학생을 수학을 가리키려고, 거기서 의식이 성장시키려고 그 고등수학을 설명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쓸데없이 다 쓸데없는 말이죠. 여러분이 제 말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쓰레기예요. 벼감록 제16치 경청줄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고를 해봤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